자, 5-6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양론 전까지 해서 밀도까지를 다뤘었죠. 기체 물질의 몰 질량이라고 해서 대부분 스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체의 뭘 볼 거냐면 부분 압력 법칙은 조금 뛰어넘고요. 뛰어넘어서 어딜 볼 거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매우 많습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체는 이렇진 않겠지만 기체 분자의 운동론의 하나의 가정에 속하는 것인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체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들은 자신의 크기에 비해 서로 아주 멀리 존재하고 있다. 자, 질량은 있으나 부피는 무시되는 점. 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체 분자가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무시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 둘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꽉 찼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기체 분자의 부피는 사실상 무시할 정도로 작다. 하지만 질량은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는 거. 첫 번째 별표 1개. 자, 두 번째 기체 분자들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며 서로 빈번하게 충돌하고 분자 간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 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체 분자가 용기 안에 막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막 운동을 하는데 이 기체 분자들끼리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겠죠. 자, 하지만 기체 분자들이 완전 탄성 충돌로 일어나지 않으면 기체 분자들이 충돌하다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분자들이 운동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완전하게 탄성 충돌한다. 자, 세 번째, 기체 분자들 사이에는 인력이나 청력이 무작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별표 3개 치고요. 3개. 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들의 우리 평균 에너지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E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 위에 bar을 표시하면 평균을 의미합니다. 2분의 1 mu 제곱, u라고 쓰기도 하지만 v라고 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의미하는 게 운동 속도 또는 뭐 속력, 뭐 방향, 뭐 벡터 값을 지금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간당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표현하는 거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것과 무슨 말이냐? 자,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온도가 똑같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똑같냐? 자, 똑같은 지금 그 분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어디서 보냐면, 여기 볼까요?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아까 전에 했듯이, 운동 속력 2분의 1 mv 제곱,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것들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이라고 여러분들도 겨울과 여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름에 여러분들 열심히 밖에서 뛰고 오면 교실 들어와서 어떻게 있죠? 가만히 못 있잖아.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이려 하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처럼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가만히 있죠. 기체 분자들도 역시나 같습니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2분의 이렇게 또 왜 알고 있었냐면 2분의 3 KT 이렇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들도 상수입니다. 상수. 자, 여기는 비례상수 CT 자, 하기도 하고 2분의 3 KT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 자,
그럼 밑에서 기체 법칙의 응용 한번 우리가 앞에 배웠던 법칙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체의 압축성과 분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피로 쉽게 압축 가능하다. 가정 1을 쓰는 건데요. 자,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 자, 압력은 용기 벽과의 충돌 속도가 비례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 여기 이만큼의 이 분자가 예를 들어 4개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부피 압력을 가하게 되면 똑같은 용기가 아니죠. 자, 부피가 더 작아졌는데 입자수는 똑같으니 충돌하는 속도가 커지고 있다. 자, 수밀도라는 건 기체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부피에 반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커지면 용기 벽과의 충돌 속도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거예요? 우리 샤를의 법칙은 뭐였죠? V는 KT였는데 자, 결과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용기가 지금 강철 용기가 있고요. 처음에 얘기했죠. 실린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강철 용기에서는 내가 온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얘들이 벽을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벽을 치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맞죠? 자,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온도가 증가하면 충돌 속도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압력이 커진다. 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뭐 온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온도가 커지면 압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린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압력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을 때까지 이 실린더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기체 분자가 이 안에 있어. 기체 분자가 이 안에 있는데 자, 여기 만약에 내가 온도를 증가시켰다.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이 벽을 치는 힘이 세지니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벽을 이 실린더를 밀어 올릴 겁니다. 맞죠? 실린더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멈추겠죠? 언제? 자,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똑같을 때까지.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강철 용기냐 실린더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강철 용기냐 또는 실린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변하지 않느냐 부피가 변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였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응용.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죠?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용기가 현재 강철 용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다가 이 벽을 치는 힘이 있겠죠? 압력이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입자수를 두 개를 더 넣었다 해볼게요. 그러면 벽을 치는 힘이 얘들보다 당연히 많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입자수에 비례할 수 있다. 자,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있는 패스해도 좋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볼 때 이 봉우리 확률 통계를 배우면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분자들의 운동 속력을 봤을 때 자, 지금 X축은 분자 속력입니다. 분자 속력. Y축은 분자 수를 의미해요. Y축이 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자 수. 자, 그러면 확률 통계 배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N2라는 기체를 100K랑 300K랑 700K를 두었을 때의 속력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면적이 이 그래프의 면적 이건 100K 때의 질소 기체의 속력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300K 여기는 700K의 질소의 속력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전체 있는 질소의 분자 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여기 있는 피크 자, 여기가 확률 통계를 배우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평균의 의미예요. 평균. 여기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 자, 평균. 자, 그러면 자, 100K에서 300K, 700K로 갈수록 분자 속력의 평균이 커지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EK는 뭐 2분의 1 mv 제곱 뭐 이렇게 제곱 또는 아까 전에 CT 또는 2분의 3 KT라고 정의를 했는데 똑같은 질소 기체 입장에서 자, 이거는 분자량 또는 분자의 질량 자 그리고 얘는 분자 운동 속력인데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질소 기체 자체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지만 속력이 커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운동 속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래프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이번에 온도는 일정해요. 온도는 일정한데 염소기체, 질소기체, 헬륨기체.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Cl에서 N2H2로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작아지고 있어요. 자, 분자량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자체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갈수록 피크가 커지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가벼울수록 운동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운동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해보면 자, 분자들의 운동 속력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온도에 비례하고 분자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일단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자, 근제곱 평균 속력은 분자의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앞에서 했듯이 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2분의 3 KT 아까 쓴다 했어요. 자, 이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러면 자, 온도가 그 운동 에너지 두 관계식을 가지고 그냥 만들어 보면 돼요. 자, 뭐에 관해서 정리하냐면 속력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V 제곱은 자, M을 넘기면 어떻게 되죠? n분의 3kt가 되겠죠? 근데 루트를 밖에 씌우면 루트 n분의 3kt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관계식만 봤을 때 루트 뭐 있든 말든 결과적으로 비례 반비례 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분자량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운동 속력이라고 운동 속력 이제 평균 운동 속력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평균 운동 속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자들의 운동 속력이 다 같지 않습니다. 분자들이 다 같은 운동 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빠른 정말 빠른 분자들이 또 있을 거고 또는 정말 느린 분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할 수 없으니 평균적으로 분자들의 운동 속력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을 자꾸 붙이게 됩니다. 자, 근평균 제곱 속력 아까 루트 n분의 3kt 더 3rt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 주질 않겠죠? 이렇게 문제 주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생활 속의 화학 한 번씩 꼭 읽어보라고 했죠? 자, 속도는 두 개의 축을 따라 저쪽에 있는데 한번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확산 및 분출. 자, 확산과 분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분출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용기가 있습니다. 자, 용기가 있을 때 여기 기체 분자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 아예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분출이라 하고요. 확산은 그냥 둘 다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 얘들이 섞이는 것들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확산 및 분출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뭘 쓰냐면, 자, 같은 온도라는 것에 같은 압력에서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특히 온도의 같은 기준을 봤을 때, 자, 우리 아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또는 2분의 1 MV 제곱이라 했는데,
운동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같대. 운동 에너지가 같으면 결과적으로 뭘 쓸 수 있냐?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잖아요. 맞죠? 자, 운동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식을 해서 분자량과 운동 속력과의 관계만 놔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NH4Cl 여기는 예를 들어 HCl 아마 중학교 때 문제 풀었을 겁니다. NH3죠. 얘들이 확산을 하다가 어디쯤 만나냐면 이쯤에서 만났다. 이쯤에서 흰 띠가 생성되면서 NH4Cl이라는 흰색 염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NH3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NHCl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했을 때 이게 중간이 아니고 이쪽에서 생성됐다라는 뜻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HCl이 NH3보다 속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듯이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결과적으로 얘들이 온도랑 압력이 같다라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이거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NH3라는 기체와 HCl의 기체에서 결과적으로 온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NH3와 HCl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뭘 쓰면 됩니까? 이걸 쓰면 되는 거죠. 자, NH3의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과 HCl의 2분의 1 mv 제곱이 같다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기체를 A 기체, 얘를 B 기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2분의 1 자, NH3의 분자량과 NH3의 운동 속력의 제곱은 자, 2분의 1 MBV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운동 속력이니까 VA 제곱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자, VA의 제곱분의 VB의 제곱은 2분의 1 날라가죠. 자, 그러면 A 내렸으니까 MA, MB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자, VA의 VB 자, 다시 자, VB는 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자, MB분의 MA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분자들의 운동 속력은 제곱근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루트 n분의 3kt라고 했던 거 있잖아. 맞죠? 루트 n분의 3kt가 있는데 A랑 B가 운동 속력의 B는 루트 n분의 3kt를 했는데 온도가 똑같다라니까 얘 조건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방금 얘기한 거고요. 자, 5-8 이상적 고동에서 벗어남이라는 건데 우리가 PV는 nRT식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했는데 그건 이상기체에서만 잘 작동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 기체는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정해주는 값들을 하면 이상기체에 맞게 작동한다라는 건데 자, 이상기체는 RT분의 PB가 1인 것을 이상기체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X축이 압력 조건인데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상기체와 더 안 맞으니 1에 가까우려면 압력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처럼 잘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상기체처럼 반응을 하려면 기체 분자들끼리 실제적으로 조금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건데 충돌이 잘 안 해야 된다는 건데 낮은 압력에서 그럴 수 있겠죠. 높은 압력을 가지면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보정은 압력으로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로 낼 수는 없어요. 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정해주는 압력에 대해서 보정해주는 값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피 기체 자체의 부피는 작지만
무시할수록 작지만 실제적으로 얘들을 무시를 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보정도 해준다. 그래서 일반 나와져 있는 식이고요. 상수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별표 치면 안 되겠죠.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보정해줘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기체들이 다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래서 실제 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게 그냥 우리가 보정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5장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